자, 그럼 이제 우리 드디어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이 시제라는 것은 사실은 전체에 따지면 12시제라는 어마무시한 종류의 수의 시제들의 종류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그걸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꼭 아셔야 되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다 가지치기를 했고요. 꼭 아셔야 되는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단순 시제 3개는 보실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 그냥 단순하게 현재를 나타내는 것, 단순하게 미래를 나타내는 것, 단순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것. 거기에 진행 시제까지는 보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 정도는 잡아주실 거고요. 사실은 완료 시제까지도 잡아주시면 좋기는 한데 막상 우리 라이팅이나 스피킹을 하실 때 완료 시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쓰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하나의 에세이를 완성을 하심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 시제가 하나도 없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마커가 분노하면서 감점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완료 시제도 과감하게 뺐습니다. 자, 단순한 시제 정도만이라도 틀리시지 마시자. 오케이? 자, 현재 시제라는 거는 당연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순 현재 시제가 쓰일 수 있는 거는 또 굉장히 특이한 용법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 현재와 현재 진행은 또 완전히 용법이 다르니까 이거는 조금 눈여겨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우선 현재 시제라는 거는 언제 쓰이냐? 현재의 어떠한 사실,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이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또는 습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나의 직업, 나의 성격, 변하지 않는 것들, 능력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어떠한 현재의 사실을 다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럴 때는 현재 시제를 써주시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느낌이 현재 시제를 쓰시는 거는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잡아주실 때 현재 시제를 쓰세요. 그거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현재 시제는 그래서 좀 변하지 않는 사실이나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그러한 면에서 현재 진행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 그건 나중에 진행 용법 보실 때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사실 하나씩 보시면 나는 밴쿠버에 산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다라는 표현을 live라는 그냥 자기 형태 그대로 현재 시제를 쓰실 때는 1인칭, 2인칭 또는 3인칭의 복수들까지는 우리가 자기 모습 그대로 씁니다. 그렇지만 3인칭 단수가 되면 우리 동사 부분 처음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s나 es를 붙여주셔가지고 단수 시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I live in Vancouver 가시면 되고요. 이 live라는 동사는 사실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지금 밴쿠버에 살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I am living 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I live예요. live는 어디에 이런 위치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간적인 개념. 우리는 뭐 매우 바쁜 세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시간적인 개념이나 어떤 다른 개념의 어떠한 것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we are living in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We are living in a very busy world. We are living in a very competitive world.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비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진행형을 쓰기도 하지만 그냥 장소, 위치, 우리 나 어디에 살고 있어 이런 표현을 하실 때는 보통 비동사 ing 붙이지 않습니다. I live in Vancouver. 자, 나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하고 있는 습관적인 동작,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내니까 이러한 아이들이 현재 시제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 go to church on Sundays. 그래서 나는 갑니다. 교회로 일요일마다. 여기다 S 붙여가지고 마찬가지로 일요일마다라는 거 잡아주었고요. I go. 나는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 시제를 잡고요. 나는 매우 활발해. 나의 성격이죠. 변하지 않는 나의 성격이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그냥 단순 시제로 I am very outgoing. 그냥 I'm very outgoing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이것도 제가 한 가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 주실 때, person이라는 거를 좀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은 스피킹을 할 때 나의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내 친구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 그러면 she is very shy 하시면 끝이거든. She is very shy.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she is a shy person 이렇게 하시는 경우 너무 많아요. She is a shy person. She is an intelligent person. 이 person이라는 거는요, 좀 거기에는 굳이 필요가 없는, 물론 들어간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거기 왜 있지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What's your favorite color? 너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그러면 그냥 red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느낌이 약간 red color의 느낌이에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red color. red color 필요 없죠. 그냥 red 하시면 되잖아. 그쵸? 사람은 성격을 표현을 하실 때도 person 붙이지 마시고 그냥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형용사만 쓰시면 됩니다. I am very outgoing person 하지 마시고 I am very outgoing. 오케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쓰였고요. 자, 불변의 진리, 사실 속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습관 같은 것도 단순 시제를 쓰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들. 1 더하기 1은 2. 변하지 않죠. 그쵸?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져요. 이런 것도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변하지 않는 뭐 특히나 과학적인 원리라던가 그러한 것들 나타내 주실 때 또는 속담 이런 걸 나타내 주실 때는 단순 현재 시제를 쓰세요. 3 더하기 2는 5다. 언제는 6이 되고 언제는 7이 됩니까? 아니죠. 항상 5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쓰셔서 3 plus 2 is 5 가시는 거죠. 3 plus 2의 답은 우리 선생님들 항상 수학이나 뭐 어떤 것에 답을 나타내 주실 때는 is 씁니다. 아니 이거 5니까 여기 당연히 or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단순한 수의 개념이 아니라 답을 나타내 이거 답은 이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is예요. 3 plus 2 is 5. 오케이? 그래서 is라는 현재 시제 쓰였죠 지금.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The sun rises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왜 rise라는 동사에다가 s 붙였죠? 왜 그랬습니까? The sun이라는 3인칭 단수니까 in the east. The sun rises in the east. 오케이? 아니 제니퍼 여기 east인데 왜 D라고 발음 안 하고 더라고 발음해요? 이게 지금 한국 문법책에서는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모음으로 시작이 되면 무조건 D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강조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선생님들 직접 네이티브랑 말씀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음에도 D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고요.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음에도 더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in the evening 이라고 생각하시죠? 정말 많은 경우에 in the evening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진짜 많고요. 그 다음에 자음으로 왔을 때도 언제 D라고 발음하냐면 약간 강조할 때 예를 들면 it's the best 이거 제일 좋아. It's the best food I've ever tasted. 내가 이제까지 먹어봤던 것 중에 최고야. 약간 좀 뭔가 강조를 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뒤에 자음으로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D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모음은 D고 자음은 더고 아닙니다. 이건 그냥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the sun rises in the east 해가지고 여기에 이 아이가 현재 형태로 잡혔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자, 그런데 현재 시제 용법을 하시면서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시자. 부사절이라는 것이 올 때가 있고 명사 또는 형용사절이라는 것이 올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러한 절들은 사실은 제가 다른 이제 우리 강의를 가시게 되면은 또 그 절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사절이라는 거는요 이유나 원인이나 조건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 시간 이런 것들 장소 이러한 애들이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오케이? 그러한 느낌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올 때는 시제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시제가 미래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시제를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절들은 미래 시제는 미래 시제,
현재는 현재, 과거는 과거 그냥 가시면 되는데 부사절은 좀 특이해요. 부사절일 때에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그걸 대체하셔야 돼요. 예를 보시면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그 티켓을 사지 않겠다. 자, 나는 그 티켓을 사지 않겠다라는 거는 문제 없어요. 얘는 그냥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이거는 지금 딱 봐도 조건이잖아요. 그쵸? 이런 조건을 나타내 주는 거는 부사절이란 말이죠.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안 된다 그랬으니까 내일 비가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제인 will를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셔야 됩니까? If it will rain tomorrow가 아니라 if it rains tomorrow. 오케이? tomorrow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잡았네. 이러한 경우 이거 뭐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I will not buy the ticket. 여기서는 그대로 미래 시제 잡아주었죠. 그쵸? 그러니까 부사절에서는 미래 안 된다. 그럼 이런 경우 어때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잘 몰라요. 뭐인지 아닌지. 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무엇인지 아닌지란 표현 진짜 많이 쓰실 거거든요. 나중에 영작하실 때. 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우리가 if라는 애도 쓰실 수 있고요. whether or not 이라는 애도 쓰실 수 있는데 if라는 애를 쓴다고 생각을 한다면 if라는 애가 여기서 지금 똑같이 쓰였는데 얘는 지금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조건,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시제 잡았지만 일지 아닐지라고 해석이 되는 if는 명사절이에요. 일지 아닐지라고 해석이 되는 if는 명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미래 시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I'm not sure if it will rain tomorrow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if고 똑같은 rain tomorrow인데 하나는 지금 현재 시제로 잡았고 하나는 지금 미래 시제 그대로 잡아줬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여기의 if는 부사절이었고 여기의 if는 명사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제 부분 이 시제는 제가 진짜 다 가지치기하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다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I'm not sure if it will rain tomorrow. 거기까지가 우리 현재 시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현재 시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많이 틀리시지도 않으세요. 사실은 현재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 단어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많이 틀리시냐? 과거 시제부터 많이 틀리십니다. 자, 과거 시제라는 거는 왜 틀리시냐면 모르셔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과거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실 때는 과거 시제 쓰시는 거니까. 근데 왜 틀리시냐면 스피킹 하실 때 너무 많이 틀리세요. 스피킹 하실 때 뭔가 과거에 대한 일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나도 모르게 현재 시제를 쓰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단순 시제만이라도 틀리지 말자. 그런데 과거 시제, 규칙 변화 있고 불규칙 변화 이거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동사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언제 ed 또는 d 붙이고 언제는 불규칙 변화 있고 그거는 이미 외워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남자는 어제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 자, 어제 운전했다. 과거죠. 너무 당연히 운전했다. drive 라는 동사의 과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규칙 변화니까 drove 딱 기억하셔야 되겠죠. He drove his car yesterday.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오케이? 그는 한때 가난했었다. 자, 한때 가난했었다라는 거는 예전에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 내가 가난했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과거. 그래서 he was once poor. 이거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 선생님들. He was poor. He was poor 하면 그냥 약간 느낌이 그는 과거에 가난했었어 라는 걸로 끝나버리는데 이 once라는 아이가 poor 앞에 붙게 되면은 한때는 이 느낌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약간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왠지 지금은 되게 가난이 아니라 부자일 것만 같은 느낌을 딱 주는 아이인 거야. 한때 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once라는 단어는 딱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문장 전체의 느낌을 확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he was once poor. 그래서 과거의 상태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was라는 과거 시제 잡아주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나는 절대로 아침을 먹지 않았다. 자,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과거니까 아침 먹지 않았어요. 어떻게 갑니까? In those days I never had breakfast.
다시 한번 breakfast 앞에는 관사 안 잡히고요. never had니까 절대 먹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ad로 과거 형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in those days는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물론 nowadays라는 표현도 있지만 these days라는 표현이 있죠. these days. these days 하면 요즘은 이란 표현이거든요. these days, those days 되게 비슷한데 these days는 요즘이고 those days는 과거라면 그 둘의 차이점이 뭐냐? those days는 in을 꼭 가지고 와야 되고요. these days는 in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냥 요즘에는 하실 거면 these days 하시면 되지 in these days 하시면 하시는 순간 틀립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그때는 이런 표현을 하실 때는 those days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때는 꼭 in these days와 in those days these days와 in those days 이 두 가지 차이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때 당시는 절대 먹지 않았었던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과거 시제로 잡았고 미래 시제, 선생님 미래 시제 하면 조동사 하나 딱 떠오르죠. will이란 조동사 하나 떠오르네요. 그래서 미래는 미래에 대한 행동이나 예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우리가 미래 시제를 잡으신다. 나는 우유 한 잔 마실게. 아직 안 마셨잖아요. 마실 거라는 미래에 대한 나의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I will drink a cup of milk. I will drink a cup of milk. 왜 cup of지? 이거 선생님들 아시죠? 우리 명사 부분에서 milk는 셀 수 없는 물질명사. 그래서 굳이 세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짝꿍 단어 넣어야 된다 그랬죠? 어쨌든 I will drink. 오케이? 그는 나아질 거야. 지금은 아직 아픈데 조금 나아질 거야 했으니까 he will get better.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will이라는 조동사랑 함께 왔다. 자, 그리고 미래 시제는 또 어떠한 느낌을 잡냐면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요구를 하거나 초청을 하거나 또는 제안을 할 때도 우리가 미래 시제를 쓰세요. 이거는 이제 문장들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문 좀 닫아줄래? 자, 문 좀 닫아줄래? 이 표현 하실 때 물론 can you도 하실 수 있어요. Can you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이렇게 can you please the door? 아니면 그냥 명령 close the door 하셔도 되지만 조금 정중하게 내가 표현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우리가 will you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will you. 오케이? 그래서 will you close the door please 하면은 굉장히 정중하게 물어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lose the door 너무 명령이고요. can you close the door 이것도 약간 조금 요구를 하긴 하지만 조금은 좀 편한 사이한테 근데 will you close the door은 조금 더 예의를 갖춘 표현.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그 다음에 나랑 영화관 갈래? 이런 거는 지금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가자. Will you go? 물론 친한 사이에서는 let's go 하시면 되지만 Will you go to the movies with me?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이렇게 약간 초청할 때도 will you라고 will you 이렇게 초청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제안을 할 때도 내가 너 숙제 도와줄게. 야, 이거 숙제 되게 쉬운 건데 너 왜 이렇게 헤매? 내가 도와줄게. 그때도 뭔가 제안을 하실 때도 내가 will이라는 표현을 써서 I will help you. I will help you with your homework. 내가 너 숙제하는 거 도와줄게.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거나 초청을 하거나 제안을 하실 때도 우리가 미래 시제 will이라는 나이를 쓰실 수가 있고요. 이 help라는 거는 하나만 잠깐 짚고 가시면은 내가 도와준다. 무엇을 도와준다. 지금 대상이 두 개잖아요. 너를 도와줘. 너가 뭐 하는 걸 도와줘. 이렇게. 그렇게 대상을 두 개를 다 잡고 싶다 하실 때는 그 대상 상대방을 먼저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의 무엇을 도와줄지는 with라는 전치사랑 같이 와야 됩니다. I will help you with your homework. I will help you with your work. I will help you with your essay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따로 잡혀서 와야 됐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가 이제 미래 시제까지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의 동사들과 함께 쓰이는 will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동사들을 쭉 드릴 건데 이 동사들이 나오면 보통은 will이라는 아이가 그 뒤에서 따라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believe, expect, hope, think, wonder, I'm sure, I'm afraid 요런 애들이 오게 되고 그 뒤에 또 다른 명사절이 뭔가 명사절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동사들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딱 다시 붙게 되잖아요. 그럼 그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 이 동사에 will이라는 애들이 의뢰이 많이 붙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가 시험에 합격하리라고 믿는다, 그쵸? 뭐를 믿어요? 그가 시험에 합격하리라고. 그래서 그가 시험에 합격하리라고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의뢰이 will을 붙인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 believe he will pass the exam.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believe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의 보통은 believe 뒤에는 will이 붙는다. 근데 이거는 보통이라는 거지 꼭 붙는다는 게 아닙니다. 안 붙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보통은 그렇다. 오케이. 나는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바란다. hope란 단어 있네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이라는 표현을 will로 쓰신다. I hope he will not leave us. hope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에서 이 will이라는 애가 붙었다. I hope he will not leave us. 그래서 believe, expect, hope, think, wonder, I'm sure, I'm afraid 이런 애들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는 많은 경우에 will이 같이 붙게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또 미래 시제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약속을 할 때에도 will을 많이 쓰세요. 이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담배 끊을게. 맨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죠. 담배 좀 끊어. 담배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막 잔소리를 했더니 그 사람이 드디어 알았어. 담배 끊을게. 담배 끊을게 라는 표현을 할 때 will, I will. 약속하는 겁니다. Okay, I will quit smoking. Okay? 협박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건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넌 떨어질 거야. 약간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건 요걸 한번 먼저 보셔야 돼요. 이제 명령문이라는 게 있죠. 선생님, 명령문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뭘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 해라라고 명령을 할 때는 보통은 you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you가 많이 빠지고 동사의 원형으로 많이 시작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 study hard. 너 방 치워. clean your room.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딱 온단 말이죠. 그럼 명령문이 오고 그 뒤에 and가 붙게 되면 내 말대로 해, 내 명령대로 해. 그러면 이라는 결과가 붙어요. 근데 명령문이 오고 or이 오게 되면 내 말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거야가 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넌 떨어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시면 돼? 내 말대로 해 라고 하신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겠네. 내 말대로 해라. 그러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넌 떨어질 거야. 그래서 그 표현을 살려서 study hard or you will fail the exam.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쨌든 뭔가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will을 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문 돈을 다 줘.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Give me all the money on you. 선생님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으신 게 지금 제가 돈을 예를 들면은 제 서랍 속에 얼마를 숨겨놨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은행에 얼마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 수중 내가 주머니와 내 지갑 당장 나한테 내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돈이 얼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걸어가다가 강도가 딱 만났어요. 강도가 저한테 야 지금 있는 돈 다 내놔. 이러고 얘기를 할 때에는 지금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아와라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중하고 있는 그 돈을 내놔라 할 때는 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ive me all the money on you 하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그 표현이에요. give me all the money on you. 그러지 않으면 or you will die. 그러면 죽어. 이렇게 협박할 때 우리가 will을 쓰게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거기까지가 미래 시제. 미래 시제가 은근히 용법이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았죠. 자, 진행 시제를 보시자. 그럼 진행 시제라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 다 아시죠? am이나 are나 is 같은 비동사 오고 그 뒤에 이제 ing 형태가 붙는 건데 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현재 시제와는 좀 다른 게 단순 현재는 우리가 언제 쓴다 그랬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실, 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단순 현재를 쓴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진행 시제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그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실 때 우리가 이제 진행 시제를 쓰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현재 그 프로젝트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선생님들 영작하실 때 조심하셨어야 되겠죠. discuss 나왔습니다. 제가 동사, 자동사, 타동사 할 때 말씀드렸죠. discuss는 전치사 필요 없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about 붙이시면 안 돼요. We're discussing the project. 바로 at the moment. at the moment 하면 현재에는 We're discussing the project at the moment. 어쨌든 지금 현재의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의논하고 있으니까 are discussing이라고 잡아줬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간단하게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현재 진행 시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언제냐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것들. 선생님들 미래는 우리가 보통 will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먼 미래가 아니라 아주 가깝게 일어나는 미래인 거. 예를 들면 요런 애들 tonight, 오늘 밤, tomorrow, 내일, this week, 이번 주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this Monday, 뭐 이번 주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굉장히 가까운 tonight, tomorrow, this 이런 애들이 같이 붙는 경우에 그때는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진행 시제를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짐은 오늘 저녁에 브러셀로 떠난다. 자, 그러면 짐은 떠난다. 어디로? 브러셀로. 이거 우리 동사 외우셨어야 되는데 기억하시나요? 어디로? 그 도착지로 떠난다 할 때는 어떻게 가신다고요? leave for 한다 그랬죠. leave for. 그런데 언제 떠나요? 자, 미래이긴 하지만 오늘 저녁이래요. this evening이래요. tonight, this evening 같은 말. 어쨌든 오늘 밤에 떠난대요.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미래잖아요. 그렇지만 he will leave가 아니라 Jim is leaving으로 잡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Jim is leaving for Brussels this evening. 오케이? 이걸 Jim will leave for Brussels this evening 하셔도 뭐 뜻은 다 통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이렇게 가까운 미래들은 진행 시제가 대체한다. 오케이? 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니 뭐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단순 시제라면서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자, 이거 잠깐 보실게요. 이건 뭐냐면 보통은 always나 forever 이런 애들하고 같이 쓰여요.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허구한 날 약간 이런 느낌을 잡을 때 아니 쟤는 왜 허구한 날 울어? 아니 쟤는 왜 허구한 날 불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약간 허구한 날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잡고 싶은 거야. 그럼 그때는 always나 forever과 같이 쓰이면서 진행 시제를 쓰신다는 거죠. 그녀의 남편은 항상 그의 건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허구한 날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우리가 진행 시제를 쓰신다. 오케이? Her husband is always 나왔네요. Complaining about his health. 이렇게 complain about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비동사랑 동사 우리 지금 원래 is ing잖아요. 근데 always가 중간에 뚝 들어왔죠. 이건 왜 그러냐면 always 같은 빈도부사들은 always, never, usually 이런 빈도부사들은 비동사,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붙어요. 그래서 비동사 뒤로 바로 붙었던 겁니다. Her husband is always complaining about his health.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진행 시제를 쓴 거는 약간 always 같은 애랑 같이 묶으면서 좀 부정적인 느낌을 잡아주기 위해 그랬다. 오케이. 자, 거기까지가 시제예요. 뭐 많이 어렵지 않죠. 많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틀리시거든요, 선생님들. 제가 첨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스피킹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틀리시니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굳이 완료 시제까지 안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